동영하고 지금 동영 160문제, 특강 100문제, 특강 다시 또 50문제.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벌써 260개에다가 310문제죠. 여기서 걸리지 않겠어요? 일단 부족하시나요? 네. 그래서 문제지 일단은 문제 감각 유지는 특강 자료하고 일단은 동영 자료로 연습합니다. 그래서 문제 감각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을 틀려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론 정리는 다시 한번 서브노트로 계속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지금 딱 펴가지고 적어도 지금 현재 반나절 정도의 중계법 한번 독파를 해야 돼요. 속도가 그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모르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다시 기억을 살려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문제는 이걸로 이제 그 감각은 유지합니다. 계속 이 감각을. 그럼 26번 휴표업으로 들어갑니다. 휴표업 문제는 뜨게 되면 사전 신고임을 주의해야 되고 언제 나오면 틀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맞추는데 휴표업에 대해서 1번 지문이거든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마치게 미리 신고해야 되고, 이는 전자문서에 할 수도 있다. OX. X. 휴표업 신고 자체는 전자문서 신고 안 되죠.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최초 5개월 휴업하고 다시 4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이거 6월 초과하는 휴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랑 별도로 휴업은 할 수 있지만 폐업은 할 수 없다. 분사무소로 휴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틀렸고. 4번님은 개공사가 폐업신고 일정 기간 내 다시 중개사무소에 등록했습니다. 폐업신고전 위반의 사유로 등록취소는 업무징역 먹을 수 있지요? 단 폐업기간이 3년 지나면 등록취소는 업무징역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1년만 지나도 못 때리죠? 뭔 말인지 아시죠? 4번 정답. 5번 휴업기간 중에 폐업했습니다. 휴업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죠? 근데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했거든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쉽게 플러스클로 보이고요. 27번 내려가죠. 옳은 것은 역시 그랬는데 1번 지문입니다. 개공사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언제나 등록증을 첨부해 등록처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시사한 지문이죠. 언제나. 틀렸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하는 가 있다. 3월 초과.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6월의 범위 안에서 휴업기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든지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됩니다. 그게 틀렸고, 3번요. 휴폐업 기간 변경 재개신고 서식은 동일 서식에 의한다. 기억나요? 동일 서식이라고 했죠, 이거. 서식 한 서식에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3번 정답. 4번. 중개사무소에 등록 후 3월 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는 지체 없이 등록하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아니한 때는 틀렸죠? 아니할 때는 지체 없이 빠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아주 추접스러운 지문이죠. 이게. 그래서 4번 지문 틀렸고, 근데 1번하고 4번 지문 정도로 시험에 냈잖아요. 이건 죽는 겁니다, 그냥. 이게. 작정하고 내는 거예요, 이거는. 5번 지문. 개공사가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하기는 6월 이하의 업무직 체험할 수 있다.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했거든요. 이거 연습한 적 있죠? 휴업 중 중개업은 재개신고 위반이죠. 백과. 그래서 휴업 중에 중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재개신고 위반입니다. 그럼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이거.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령이었어요. 이때는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그죠? 그래서 정지 중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휴업 중 중개 업무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지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5번 지문 틀렸네요. 그래서 휴표 문제를 다 봤는데 이거 6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 들어갔습니다. 제재가 뭐예요? 임치. 6월 초과 무단 휴업 임치. 답지가 잘못됐어요? 왜요? 27번. 미쳤나 보네. 26번 4번 맞고 25번
5번인데 2번. 나 문제 손 안 댔는데. 일단 그러면 답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료가 잘못 쏴졌나 이거? 2016 특선 100선 맞는데? 24번 때도 갔을 때. 아, 답지가 잘못 간 것 같다. 다 틀리죠 이거? 다른 거예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다른 문제였나 보네 이거. 잘못 쐈네. 이게 제 특선 100선이 있고요. 이 특강 100선이 있고 특강 100선이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인데 잘못 답지가 다른 걸로 갔네. 나도 이제 하산할 때가 됐네. 총기가 흐려져 갖고 어제는 문제를 푸는데 40문제 동영을 풀어놓고 딱 문제를 보는데 35번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야. 이거를 학원에서도 못 보고 그대로 문제가 나가버린 거야 그냥. 그래갖고 칠판에 썼잖아. 할 수 없이 35번. 그러니까 이게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한테 그때 이제 막 그 문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서.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냐고. 그래갖고 하여튼 지금 바쁘니까 끊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뭐 했냐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보니까 35분이 없더라 했더니 야 천하의 한민우 다 됐구나. 이제 집에 와라. 총기가 흐려져 갖고 이제 아 이거 잘못 보냈네. 그래서 틀렸구나. 폐기하세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답지 다시 나갑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27번 3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휴표 문제는 이제 쉽게 맞추는데 올해 전자문서 주의하라고 그랬죠. 기간 변경과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됩니다. 근데 휴표 신고 자체는 전자문서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28번 갑니다. 이제 첨부 서류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낸 적도 있는데 첨부 서류는 자주 묻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지는 않는데 가볍게 이해만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신고 등을 할 때 첨부할 서면에 관한 서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그랬는데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는 운영 규정을 첨부해야 한다. X. 주의하세요. 운영 규정은 지정은 받은 자가 첨부하는 거죠, 이거? 지정 받은 자가 3개월 내 운영 규정 승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할 서면이 아니에요. 근데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주의할 게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록증 사본도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운영 규정서는 첨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지문, 첫 번째 지문 첨부해야 된다. X. 다음 두 번째,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하는 계약공사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한다. 이 지문 생각보다 잘 물어보거든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받나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첨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틀렸고. 세 번째, 신규 등록 방식으로 종별을 변경하는 계약공사는 종전의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맞았나요? 종별 변경 시에는 등록증 제기받아야 되죠. 등록증이 기재된 종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맞았고.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는 원칙제로 계약사본을 첨부한다. OX. X. 계약사본 첨부하지 않죠? 다만 단독 신고할 때는 첨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틀린 거 3개. 세 번째만 맞았고 다 틀렸다. 이거. 우리 폐업 신고하게 되면 이거 7일 내 등록증 반납해 줘야 되죠? 폐업을 신고한 자는 7일 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X. 이런 엄한 지문에 속으면 안 돼요. 휴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폐업 신고할 때 이미 반납해버렸어요. 7일 내 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29번 문제 이제 전속계약제도로 들어왔어요. 전속계약제도 여러분들 쉽게 맞추는데 이거 갑니다. 바로 계공사 을은 토지의 임대 의뢰인 값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지 못한 선. 지금 임대 의뢰인이라고 조건 제시했죠. 그럼 공시지가를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죠. 임대니까.
명심하시고. 그럼 1번 갑니다. 을은 법정에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다음에, 맞아요?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이거. 다음에 갑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이를 갑에게 교부 함부름 보관하였다. 맞았네요? 2번 질문. 을은 갑의 비공개증이 없자 해당 토지의 공시이가 등 법령이지 않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에 전속중개약 후 지체 없이 공개하였다. 맞았어요? 좋습니다. 자, 전속개공은 정보공개 며칠 내야 돼요? 7일 내. 비공개증 없는 7일 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거죠? 여기다. 근데 지금 사례형 지문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임대차지만 공시지가 공개하면 누가 때리나요? 공개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시지가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에 전속중개약 후 지체 없이 공개했대요. 잘했죠? 또 사례형 지문이에요. 7일 내에 공개하면 되는데 지체 없이 공개했고 정보망에 공개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공개한다 하여 누가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았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다음 3번 질문. 을은 일주일에 1회씩 중개 업무 차량 갑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자, 업무 처리상 통지 2주에 1회 이상 하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누가 때리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내시죠 지금? 자, 그래서 맞았고 4번 질문. 갑은 중개계약이 유효기간에 다른 계약공사에게 중개를 해 거래함으로써 을에게 중개보수는 지불하지 않고 소유 비용만 지불하였다. X. 이때는 위약금 지급해야 되죠? 위약금 지급해야 됩니다. 중개보수에 해당 금액으로. 스발상과 거래했을 때 소유비용 주는 거죠. 중개보수 50% 홈이 내에서. 자,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5번. 등록가치는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 충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을에게 3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6월 2년이구나. 자, 그러면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관을 3년 안 했습니다. 이거 제재 뭐예요? 업무정지. 근데 전속개공이 정보를 7일 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임취. 임취는 업무증사이기도 하죠. 그러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거 비공개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는 이유로 3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맞았죠? 임취는 기준기한이 6개월이지만 3월을 하였다, 4월을 하였다 다 맞았다고 그랬죠? 맞았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낸다고 했는데 전속에서는 2번이나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4주차에 제가 말씀드렸나? 이거를 다음 중 3월 10일 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간판 철거 다음 날 맞죠? 전속에서 사례형으로 이렇게 이제 2번이나 낸 적이 있는데 날짜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연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통으로 냈는데 3월 10일 날 전속을 체결하였다. 그래갖고 3월 16일 날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하였다. 맞았죠? 그 다음에 3월 17일에 공개한 내용을 을은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맞았죠? 그런 유사 문제예요 이게. 근데 어렵죠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였다 사례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전속개공의 의무 이걸 응용하여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30번 문제. 전속개공이 공개, 비공개청이었을 때 반드시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모든 것은 우리는 어떻게 공개할 정보를 기억했냐면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만 기억했죠. 그럼 권리자의 주소문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공개해야 되죠, 이거? 임대차가 아니라면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세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세, 취득관리조세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4개가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할 정보 맞아요?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중개사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등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하는 거 맞죠? 입지조건 공개하는 거 맞아요? 환경조건 공개하는 거 맞아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공개하는 거 맞죠?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박스형. 기억. 도로, 지형 등 입지조건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니은. 소유권, 임차권,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죠? 맞습니다. 디귿. 중개보수 실배 금액과 산출액 공개? 아니죠. 이건 X 그럼. 수세. 다음 리을. 일조소음 직능 내 환경요건 공개해야 되죠?
다음에 미음, 권리자 주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금지죠 이거? 예, 그래서 정답 지금 공개할 정보죠 지금. 기억, 니은, 리을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전속개공에 공개할 정보를 다 봤네요. 이제 의뢰인의 의무. 전속개공의 의뢰인의 의무는 제일 잘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그랬어요. 그럼 중개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50%이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이 정도. 전속은 다 마치고 오실 겁니다. 자, 다음 31번 정보망. 정보망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절차, 지정 취소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라고 했는데 1번 지문이거든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는 개공사로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해야 한다. OX. X. 어디가 빠졌어요? 어디가 빠져야 돼요? 개공으로서. 맞죠? 그럼 지정요건.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요건은 일단 5가지인데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기억하고 있죠? 법인개인 따지지 않아요. 다음에 이거 회원으로 가입비용 신청한 개공의 수가 몇 명이어야 돼요? 500명 이상이 되고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몇 명? 1명 이상. 공인인계사도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되죠. 이 설비 누구 설비해야 된다고요? 지정 신청자. 개공이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럼 요건 갖췄습니다. 신청을 들어갑니다. 국장에 들어가죠. 그럼 국장에 들어갈 때 이때 이 서류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등록증사본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사본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 점 명심해야 돼요. 운영규정선 첨부할 사면이 아니에요. 신청 들어갔습니다.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지정서 나가버리죠 이거. 지정이 일어나는데 지정이 며칠 내? 30일 내. 기억해 주시고 지정을 받았어요. 이거 운영규정 재정 승인 받아야 되죠. 이게 몇 개월? 3개월 내 받아야 되고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 받았습니다. 설치 운영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거. 요게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절차상 숫자는 33일년을 주로 바꿔낼 건데 만약에 숫자 33일년이 맞았다면 반드시 기준점 꼭 체크해야 돼요.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을 맡아 1년 내에 설치 운영하는 거 아니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걸 바꿔내면 진짜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꼭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 이거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지정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작년에 이거 해야 한다로 바꿔낸 게 정답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거 엄청 잘 바꿔낸다고 그랬고 지정 취소는 청문하게 돼 있는데 다만 사망 이사로 지정 취소를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운정일사죠 이거. 이렇게 이제 암기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운영규정 재정 승인을 안 받았거나 위반하여 운영했을 때 정보 관련 사항을 거래용모 사업자 위반했는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죠.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을 때 사망 예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했을 때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00과가 있죠. 거래용모 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어떻게 되었다? 명. 운영규정 재정 승인 안 받았을 때죠.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기억나죠? 거래용모 사업자 1년짜리 징역사유 여기 있죠. 1년짜리 징역사유가 뭐예요? 정보. 이거 위반 시는 1-1이죠. 그래서 이 점 기억하고 운영규정 관련 사항은 500과입니다. 기억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래용모 사업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럼 갑니다. 1번 지문 그럼 틀렸고 2번 지문. 거래용모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정보와 가입비용 신청 공인중개사의 수가 바로 X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이들은 전국 시도별로 틀렸죠? 2개 이상의 시도별로 각 몇 명? 30명. 5 빼기 2는 3. 그래 틀렸고 3번 거래용모 사업자는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사 1인 이상을 확보한다. 맞았죠? 3번 정답. 4번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지정 적합할 경우는 15일 내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OX. X. 전형적인 지문. 15일이 아니고 30일이다. 5번 지문. 거래용모 사업자가 개업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중개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다. OX. X. 될 수 있다. 습관적으로 취소된다, 될 수 있다는 밑줄 긋고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32번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정보망을 운영하는 개업공사 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업공사가 독점규정의 공정거래하는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등록하청은 당해 개업공사에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만약에 개공이 희정조치나 과징금을 받게 되면 이거 업무정지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결장 전 종합검영 인가받게 중시 시정조치나 과징물 업무정지. 근데 이 시정조치나 과징물 2년에 몇 회? 2회 이상을 받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요? 임취. 미시사업 거금모전 236 그 2. 작년에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2년 내 2회 이상의 시정조치 과징금 받게 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과징금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 틀렸고 2번 질문. 부동산 거래망을 이용하는 개업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용량과 성능 같은 컴퓨터 설비를 확보한다. OX, X. 이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금 컴퓨터 설비 확보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컴퓨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래 틀렸고 개공이었습니다. 이거. 3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용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 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법 참 이상하다고 했죠. 애써서 지정을 500명 이상 회원 확보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잘못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지역별로 사설 정보망이 훨씬 많다고 그랬죠. 거래용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정보망 운영했다 해서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자만 처벌받아요. 지정 받고 운영하는 자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정보망 운영했다 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이걸 타치 안 해요.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어요. 4번 질문. 거래용무 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정 취소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알아보였어요? 예. 이거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다르게 공개 차별 공개했다. 지정 취소의 1-1이죠 이거.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에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한 경우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지만 정보망에다가 물건 거짓 공개했어요. 거짓 공개. 거짓 공개는 뭐라고요? 업무정지. 정보의 거짓 공개는 업무정지. 결장 전 정확검영 임가받게 중시 정보를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했거나 거래사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업무정지.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전속계약서 사용하지 않았다. 보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업무정지. 7일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임취. 근데 전속개공이라고 그랬죠? 전속개공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되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했어요.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똑같이 공개이기 때문에. 근데 전속개공이 정보 공개 안 해버리면 왜 임치냐면 이건 의뢰인 보조치를 위반한 거예요 지금. 전속개공한테 왜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냐. 물건 혼자 받았으니까 빨리 거래시키려고. 그러니까 공개 안 해버리면 의뢰인에게 피해갈 우려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공개 의무 위반에 임치로 둔 거예요. 근데 전속개공이 공개를 하는데 허위로 공개했어요. 허위로. 이때는 뭐라고요? 업무정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그럼 출제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짓 공개냐 공개를 안 했느냐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거짓 공개는 뭐라고요? 업무정지. 근데 공개 안 해버리면 임취. 제재의 형평성이 안 맞죠 지금?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헷갈리는 것들은 이게. 자,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예요. 이게. 그럼 뭐 제재 아주 헷갈려 죽겠죠 그냥. 예. 암기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문으로 뜨면 잘 이게 안 보이고 말이에요.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크리티컬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내지는 않고 그냥 따로따로 전속개공이 정보 공개 안 하면 뭐라고요? 임취. 근데 개업공사가 정보망에 대고 물건을 거짓 공개했어요. 업무정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거짓 공개는 기준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고의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33번 이제 의무로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의무 문제가 더 나아요. 의무 문제가. 옳은 것은 확인 설명 의무. 1번 질문.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X 나가야 되죠.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 의무 문제는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완성되기 전.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 쌍방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쌍방 X 나가야 되죠.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설명 근거자를 제시해야 한다. 이건 다 맞았죠?
교부할 의무는 없고 2번 질문.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매도일의 임대인 등에게 당해 중개하면 상태 원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 틀렸고 3번 질문. 개공사는 확인 설명서를 5년간 보관한다. 5년이 아니고 3년. 4번 질문.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는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할 조세 중개세율도 포함된다. 매각 및 매입 밑줄 쫙 OX. 전형적인 질문. 취득 및 이전 X라고 그랬죠 이거.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이에요. 전형적인 질문. 5번 질문.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OX. 5.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500과. 맞죠? 근거자료 미제시에도 500과죠 이거. 근데 설명서를 교부를 안 했거나 3년 보관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이때는 업무정지. 구분하고 계시죠? 작년에 확인 설명 문제 이게 정답이었어요. 예상이 됐었죠 이거는. 업무정지에서 500과로 내려놓은 거거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500과로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럼 34번으로 내려갑니다. 5번 정답이었고요. 33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질문.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되고 중개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함부로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안 해야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전세자금 사기대출 사건이었죠 이거. 전세금 사기대출 사건. 그래서 함부로 중개하지 않았으면 계약서를 써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걸 믿고 대법자가 대출을 해줬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죠 이거. 그래서 2번 질문 맞고요. 3번 질문.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경우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및 보증관계증서를 거래항사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아요? 중개 완성 시 쌍방 교부 3가지 암기하고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3가지 완세트로 언제나 나간다. 이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하면 업무정지인데 보증관계증서 미교부는 백과.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무정지로 기억합니다. 근데 보증서 미교부만 이거 백과죠. 보증서 게시 안 했거나 교부 안 했다. 설명 안 했다. 다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이게 보증관계증서에 대해서만. 자, 그래서 3번 역시 맞고요. 4번. 개공사 거래계약서 거래목 등은 거짓기재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이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엄청 잘 물어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래계약서를 보관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전부 다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이거. 근데 거래계약서에 거짓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써. 이중계약서입니다 이거. 이것은 임취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공이 이 행위라면 재증지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엄청 잘 물어보는 질문이고 5번 질문. 개공사 및 모든 소속공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해야 한다. OX. X. 그래서 모든 들어갔죠 지금. 중개행위한 소공만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명 및 날인 뜨게 되면 반드시 체크하고 와야 된다 그랬죠? 서명 날인.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2가지뿐이에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공이 여기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뭐 보관에 대한 부분은 쉽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서류 3, 3, 5 전속 몇 년? 3년.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이렇게 되고요. 서명 및 날인하는 서류는 2가지. 확인설명 거래계약서뿐이고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죠. 알고 있고. 서식유무 엄청 잘 물어요. 서식유무. 거래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 되시고 나머지 근데 일반계약서라든가 전속계약서는 서식이 있죠. 이렇게 되고 그러나 일반계약서 서식이 있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고 보관할 의무도 없고 전속은 사용할 의무가 있죠. 보관할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35번 문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죠.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 인표랑.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하기죠 이거. 암기 단순용어를 해주시고요. 그럼 OX로 갑니다. 기억. 물건의 인도일시. O. 계약일. O. 확인설명 교부일자. O. 중개보수금액. X. 거래계약서 보수 쓰는 거 아니죠?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기사상 쓰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도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한눈에 알아봐야 되고. 그럼 리을 X입니다. 다음 권리 이전의 내용 O. 그 다음에 매매 비용이나 약정 있는 그 약정 내용 O. 맞죠? 여기다가 혹시 거래 예정 금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거래 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액 갖고 장난치면 엄청 속는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거래 금액이 나오는 것은 거래계약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정 금액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금액이 뜨게 되면 반드시 예정 금액이냐 거래 금액이냐 체크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6번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부정 설정 관련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은, 자, 이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으로 들어왔는데, 손해배상 관련 판례를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죠? 판례. 보증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 맞춰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한 번씩 꼭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1번 질문입니다. 계약공사는 거래계약에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 행위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입히면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죠? 맞고요. 그러니까 거래계약 체결과는 무관합니다. 중개행위 하다 입히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2번 질문. 계약공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계약서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입혔어요.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 행위를 하다가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가 손해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다 봤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하며, 맞아요? 입증 책임 당사자가 해야 되죠. 피해자가 해줘야 되고요. 계약공사는 공인인사법에 의해선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책임지는 거죠. 그럼 보증기관입니다. 보증기관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3번 질문 맞고요. 5번 질문, 4번 질문. 갑이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을에게 대여하여 을이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의뢰인에게 손해입힌 경우에도 갑이 업무부정으로 가입한 공제기관은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다. 자, 앞에서 제가 언급했죠. 용어의 정의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 직접 당사자로서 하게 되면 이건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행위 아닙니다. 그럼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공제기관 지급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야죠. 틀렸어요.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거래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건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기관은 지급 책임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 질문. 중개보존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계약공사가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공사의 책임을 정함에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이 판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실상계 판례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실상계를 인정한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냥.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 손해배상 관련 판례가 우리가 이제 동영에서 다 연습을 했는데, 개업공인인계사에 한하여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일이 없다겠어요. 이 판례 기억하시고, 과실상계 판례는 지금 나왔죠, 지금.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공제계약 판례 기억나세요?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고 했죠, 공제는. 그러니까 공제계약 당시에 사고가 발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을 요구한다고 했죠. 만약에 공제 가입 당시에 이거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돼 있었으면 이 공제계약은 무효다. 기억나요? 이 판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제 청구 시효, 공제금 지급 청구 시효 몇 년? 3년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 상법이 개정됐으니까 2년에 3년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면 공제금 청구 시효 10년인데 3년인데 손해배상 청구 시효 있죠. 몇 년이에요? 이것도 3년.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4번 정답이고 37번 보증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설정한 계약공사는 보증보험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공제로 변경 가입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맞았네요. 보증의 변경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뭐라 나와야 된다고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한 등록하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보증기간이 만료된 계약공사 이렇게 나오면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보증기간을 통해 손해배상했다고 나오면요.
15일 내 재가입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입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공사로서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지 않는 보증기한 만료 떴죠? 그러면 보증기한 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 OX, X. 보증기한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고 등록서로 가지고 등록증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3번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보증기관에 제출한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지급 청구 기억나세요? 손해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내는 서류가 개공이 손해배상 합의해줬어요. 합의서 내라고 그랬죠? 합의 안 해주면 판결서 내야 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등을 내면 된다고 그랬죠? 이때 계약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피면 우리 법상 지급 책임이 있다면서요.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계약서는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다. 틀렸어요. 손해배상 합의서라든가 또는 판결서를 내줘야 됩니다. 4번 질문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질문인가요? 틀렸고 4번 질문.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공사의 업무 보증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나 우측 공제에 가입한 앞서 설정할 수도 있다. 자, 우리 법이 정하는 보증 설정 방법으로서의 공제.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만? 협회. 농협공제, 수협공제 같은 거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4번 틀렸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공사의 업무 보증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나 우측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설정할 수도 있다. 아니죠. 우리 법상 공제라는 것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죠?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처음 보시겠네. 근데 들어는 봤죠? 공제가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자, 4번 질문 틀렸고 5번 질문. 계약공사가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증 미설정 업무이시죠, 이거? 임시. 보증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사본교부를 안 해버리면 백과가 맞거든요. 근데 보증을 아예 설정을 안 하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때는 임시. 의무적 등록 취소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38번 문제.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보증에 대한 내용을 받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넘어가는데 이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올해 출제할 때 됐다고 그랬죠, 지금.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거래 안전을 위협이 된다. 그러면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권고해야 한다가 정답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건 예치 권고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권고할 수 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이때 예치 권고할 때 예치 명의자가 누구로 될 수 있느냐.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거. 개업공사로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대통령 명의 정하는 자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데 6명이 있죠. 나열하면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또요. 채식만서 또 보증보험회사, 보험회사 또 전문회사. 기억나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의 예치할 수 없죠. 이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예치기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예치기관은 금, 공, 신 등이다. 이게 금융기관이죠. 공제 사업자죠. 이 공제도 협회예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고 등 여기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채식관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계약금 등이라는 것은 계약금 외에도 중도금, 잔금이 있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리 수령해 갈 수 있죠. 사전수령. 그럼 사전수령할 권한인 자는 매도인,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럼 이들은 보증서 끊어야 되죠. 계약해졌을 때 그 계약금 등에 반환 보장한 내용의 보증서 끊어오는데 이 보증서 어디 가서 끊어야 돼요? 금보. 금융기관, 보증회사에서 끊어옵니다. 이걸 그리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치 명의자에게 규범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잘 알고 있어요.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만 개공은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개공은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어줘야 되고 자기 예치금과 분리 관리해줘야 되죠. 나가서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보증까지 설정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증서사본을 교부까지 해줘야 된다.
이것을 개공이 위반하면 제재가 뭐예요? 그 밖에 위반. 업무정지 이거. 업무정지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 실비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처분 이행 보장 실비 아니에요. 이 실비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요? 권리? 취득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죠? 이거 커버하고 있어야 된다고. 물론 답은 열심히 암기했는데 아마 이거 예치 공고 하얀다로 나올 거야. 그럼 허탈하겠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한민호 저놈 더럽게 어렵게 했는데 시험은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 욕 나오죠, 속으로. 욕 나오지. 욕 나옵니다. 그냥 쉽게 하지. 그래갖고 이제 2차 포기한 분들이 엄청 후회되는 거지, 이게. 좀만 할 걸. 그래갖고 2차 포기해놓고 꼭 2차 시험은 본다고 그랬죠. 예, 꼭 봅니다. 예. 근데 혹시나 혹시나였고 합격 절대 없다고 그랬죠. 우리 혹시나 100% 불합격이에요.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중개법 3일만 놓으면은 중개법 탈락입니다.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매일 봐야 돼, 매일. 매일. 뭔 말인지 아시죠? 감각을, 이 좋은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가야 돼요. 시험장까지. 그래갖고 이제 계속 문제를 다시 보고 이게 왜 틀렸을까 맞았을까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머리에 쥐는 나지만. 자, 그럼 38번 갑니다. 1번 질문. 개업공인회사가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2번 질문. 공사분명상 계약금 등의 예치 기관과 예치 명의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일치하는 거 아니죠? 3번 질문. 계약공사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업무 보증과는 별도로 계약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맞아요? 업무 보증과 별도로 계약금 등의 반환처분 이행 보장. 이거 보증 설정해 줘야 되죠. 계공은. 다음 4번. 매도 임대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매수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OX. X. 이 보증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치 명의자에게. 예치 명의자 교부는 미리 수령할 수 있다. 5번 질문.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이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다. 맞아요. 참고하세요.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죠. 소비자금융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한국은행은 빠집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제 한 문제로 연습했고요. 39번서부터는 금지행위죠. 올해 정통 금지행위를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매무수거 증직투를 충분히 숙지해두고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맞추는데 속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지행위를 자꾸 동영에서 틀렸던 분들 있죠. 판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론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판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되면은 금지행위 파트 기본서 있죠. 기본서 펴갖고 한번 읽어버려야지. 그게 안 되면 서브노트는 압축 요약이 돼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행위 문제를 자꾸 내가 틀리고 있다. 그러면 기본서를 쫙 펴갖고 소설을 읽듯이 한번 쫙 읽어버려야지. 그럼 한 30분 읽을 거예요 그거. 금지행위 파트는. 뭔 말인지 아시죠? 금지행위는 필히 출제하고 꼭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가봅니다. 중개보존갑은 무등록 중개업자인 A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자, 무등록업자에게 보조원이 의뢰를 했다고 그랬죠. 이거 금지행위 아니에요. 네? 1번 지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참 어렵네.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 이거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 지금. 근데 우리 금지행위 어떻게 돼 있냐면 금지행위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묻는 문제 지금. 그러면
우리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이나 고객을 우리 개공등이 소개를 받는데 이 소개받는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했다는 얘기죠.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은 순간 금지행위는 거래성사 여부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지금 기억지문 1번 이유는 뭐냐면 이자에게 의뢰를 했대요. 내 아파트 팔아줘 하고. 금지행위?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쉽게 안 나왔죠? 예, 쉽게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의뢰를 했느냐,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으면 금지행위인데 이자에게 의뢰한 행위는 차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X, 금지행위 아닙니다. 참 어렵네. 1번처럼 설마 안 내겠죠 이거? 근데 급하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무등록업자에 의뢰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금지행위에서 연결해놨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2번 질문. 개업공사인 을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분양대행은 중개 업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직접거래? 아닙니다. 친구와 교환계약을 했어요. 직접거래도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의뢰는 말이 떠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3번 질문. 소공사인 병은 매도 의뢰인 B를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C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매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과 계약했어요. 일방대리. 엄청 잘 물어보는 질문이죠 이거. 일방대리다.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직접거래. 자기계약이죠 이거. 근데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하는 행위는 일방대리. 맞죠?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직접거래. 감 잡혀요? 비슷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엮어서 내면 엄청 어려워지죠 이게 금지행위가. 근데 3번 지문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방대리예요. 4번 질문. 중개법인의 임원인 정은 재개발 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했다. 무허가 건축물은 중상물 맞습니까? 네. 매매업이죠 이거. 임원도 하면 안 되죠. 보존도 하면 안 되죠. 금지행위. 4번입니다. 매매업했어. 1-1. 5번 질문. 개업공사인 무는 토지의 매도 의뢰인 D와 당해 토지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법정보수 후에 사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밑줄 쫙. 약속 요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정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쩌라고. 이게 사례를 받아야 되죠 더. 예. 그럼 개공이 법정보수 받고 사례를 더 받게 되면 부정청탁금지법 이거 위반인가 또? 사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음료수 사다 주는 거 이거 부정청탁금지법 걸리는 건가요? 돈 걸려. 그죠? 근데 그 학생이 교수님한테 학교에 음료수 하나만 갖다 드려도 이거 안 된다면서요? 그거 신고했잖아. 그 학생놈이 신고했잖아. 그거 음료수 사다 줘도 안 돼 그거는. 안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더치페이 문화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에는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아프리카 수준의 부정부패가 만연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그러다 그걸 법으로 이제 잡자고 지금 하는데 이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긴 됐지만 우리는 서로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이게 참 이게 웃기는 짓거리인데 이게 어쨌든 이게 근데 많이 뭐 개선은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오고 가는 현금이 더 늘어나겠지. 5만 원짜리가 더 없어질 거야. 맞죠? 5만 원짜리가 더 없어질 겁니다 이게.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걸리는 놈만 재수 없는 거예요 지금. 걸리는 놈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말로 쫄따구들은 그냥 아주 애써서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고 저 위에 것들은 몇천억 받으면 오히려 괜찮잖아. 그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700억 모아갖고 재단 설립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능력이지 뭐. 이게 돈 내 그럼 다 내는 거지 뭐. 할 수 있어? 이게 어쨌든 뭔 얘기인지 모르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거 얘기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이야.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문제도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이 워낙 또 긴장 상태라 이게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이거 신경 곤두세우고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피곤해요. 조금만 하다가 끝내죠 뭐. 이왕 늦은 거 다음 주에 다 하지 뭐. 자, 그럼 40번 문제 내려갑니다. 금지행위.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기업,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인 갑은 인터넷을 통하여 의류의 매매업을 하고 있다. OX, X. 의류 매매업은 금지행위 아니죠.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니은, 중개보조원인 을은 자기 친구의 아파트와 자신조의 아파트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나왔죠? 직접거래? 아닙니다. 기출지문이었고 이거. 다음 디귿입니다. 개업공사인 병은 거래상사 쌍방대리의 잔금의 이행과 등기소를 교부를 이행했다. 이거 주의해야 되죠. 쌍방대리 금지행위 맞지만 이행에 대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알아보셔야 되고. 다음 리얼지문. 소공사인 정은 분시점을 운영하고자 매도 의뢰인 A의 상가를 매수하였다. 의뢰인 상가 매수했죠. 직접 거래. 실수요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리얼지문 금지행위 직접거래 3-2였고 미음지문. 중개보조원인 무는 의뢰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더군다나 의뢰인이 아닌 자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직접거래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금지행위 리을 뿐이었죠. 문제 유형은 40번 문제 유형이 시험에다 가깝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39번보다는 훨씬 편하죠. 40번 문제가 이게. 근데 우리는 갈 때까지 가도록 지금 문제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24개 정도는 누차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24개는 쉽게 맞춥니다. 그냥 다 맞춰버려요. 근데 문제는 8개를 더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강마저도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다음에 이제 41번 갑니다. 금지행위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를 지금 정리하고 하는 건데 이제 1번입니다.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현실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OX. 재산상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당좌수표 사건에서 했던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입니다. 보수 등의 명목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및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9일 그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보수 초과수로 볼 수 없다. OX. X. 부도 처리되거나 그대로 반환해도 보수 초과했죠. 자, 그래 틀렸고 3번 지문.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 매도한 후. 자, 택지 조성 분양 나왔네요. 결론 무죄 사건이었죠 이거. 무죄 사건.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확증금을 지급한 다음에 토지 중개 보수의 한도를 초과한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보수 초과수에 해당한다. OX. X. 해당하지 않는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아니라고 했죠 이 사건에서. 이 판례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 이렇게 나왔다. 그럼 무죄 사건으로 기억하세요. 무죄 사건.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 당해 중개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당해 중개물 자체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므로 바로 X에 나와야 돼요.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중개물의 가격에 대한 사항은 거래상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 그랬죠. 가격에 대한 사항도 거래상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기억나요? 거짓된 언행에서 말하는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가격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해 주시고. 다음 5번 질문. 상가의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증서라고 볼 수는 없다. 기억나요? 예,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판례 꼭 정리해 주시고요. 뭐 금지행위 관련 판례에서는 제일 잘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직접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이 판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다음에 투기주장에서 의뢰인이 전매 차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도 투기주장이다 아니다? 투기주장이다. 그러니까 전매 차익 불문 투기주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맞춰버릴 겁니다. 다만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매매업 같은 거. 특히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질문인데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죠. 맞죠? 매매업 금지행위요. 근데 1회 분양권에 대하여 의뢰인과 매매했어요. 1회.
분양권에 대하여 의뢰인과 매매를 했다. 금지행위 아니에요? 예? 이다. 의뢰인 떴죠? 이런 거 속지 말아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거 의뢰인이 아닌 자와 분양권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다.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중개업이죠 이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업 가지고도 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냈던 때가 25회 시험이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42번 중개보수의 실비 한도. 이제 중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42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옳은 것은 중개보수 이론 문제 같으면 이거 물건의 종류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주택이냐 상가냐 오피냐. 1번 주택 외의 중개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정한다. OX X. 주택으로 이거 바꿔내면 맞는 짐이 되나요? 그죠?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죠? 틀렸고. 2번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으로 한다. OX X.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죠? 그래 틀렸고. 3번님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동일한 건축물을 중개한 경우는 주택률을 정하여 중개보수 받아야 된다. 면적 둘이 동일하대요. 뭐로 가야 돼요? 주택. 맞았네요 그럼. 그래서 복합 건물의 경우는 이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한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맞죠? 그럼 면적이 같다면 뭘로 간다고요? 주택. 우리가 시험에서요. 이상을 초과로 낸다든가 초과를 이상으로 낸다든가 이하를 미만으로 낸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는 없어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보수에서 말해요. 이거 구분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로 가는 거죠 지금? 둘이 같다면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었을 때 비로소 주택 외로 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 계산 문제 이 문제 나가 있죠? 딱 5천. 딱 5천.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월세 곱하기 70이죠? 딱 5천은 월세 곱하기 70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기억해야 될 때가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 그래서 일단 3번 정답이고요. 4번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중개한 경우와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 중개보수 한도는 동일하다. OX. 주택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일방채고 몇 프로예요? 0.8. 주택은 매매 교환만 0.9입니다. 임대차 등 그랬으니까 0.8이죠.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은요? 0.9. 동일해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럼 4번님은. 5번님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시에는 권리 취득의뢰에 청구할 수 있다. OX. 이거는 이전 의뢰에 청구할 수 있다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시비라는 게 등기부, 열람비, 발급비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직급하려고 우리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 이전 의뢰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님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43번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이에요. 점유계정을 물었는데 동일주택에 대하여 A, B 간에 매매하고 B, C 간에 임대차 계약했어요. B로부터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받을 수 있죠? 1번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점유계정이 아니죠? 당사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1번님은 X. 다음 2번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은 모두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의 0.4%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을 수 있다. OX. X. 85제곱미터 이하짜리만 일방으로부터 0.4죠. 임대차라면. 그죠? 모두 틀렸습니다. 그럼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 오피인데. 그러면 매매교환은 0.9고 임대차는 0.8이죠? 아니에요? 다 0.9예요? 알고 계시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택만 매매교환 임대차 구분하고 있죠 지금. 오피도 85제곱미터 이하짜는 매매교환 임대차 구분하고 있는데 85제곱미터를 오피가 넘어섰잖아요. 매매교환 임대차 구분 없어요. 일방 최고 다 몇 프로? 0.9%.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자, 다음 3번 질문. 개공사 의뢰인 간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고요.
4번님은 환산합산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인 임대차 계약은 월세 70을 곱하는 방식은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하고 토지나 상가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OX. X. 명피하게 보이죠 이거? 예, 그래서 다 그렇게 한다. 다. 다음에 5번 질문. 개공사가 중개부 산재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 받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죠. 이게 분양권 사건에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분양권은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을 할 게 아니고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을 한다면서 개공이 지방자치단체를 잘못 해석했다고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죠. 인정 안 했습니다.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보초과로.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44번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떴는데 계산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산 문제 풀 때는 일단 첫 번째 정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쌍방이냐 일방이냐? 맞죠? 그럼 이 문제 쌍방이었어요? 일방이었어요? 일방이다. A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 물어봤죠? 을로부터. 그러니까 일방입니다. 그럼 계산금액 정답이죠? 그러면 계산금액 정답이고, 그 다음에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 거래금액이 지금 보증 1000에다가 월세 40짜리죠? 그럼 환산하면 이거 5천 딱 나오네요? 그럼 딱 5천이 나왔을 때 월세 오파 70세 가느냐? 이걸 묻고 싶었어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냥 간다. 맞죠? 그래서 5천이고 거래금액.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물건의 종류 같은 거 꼭 구분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제시된 요율, 그 다음에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꼭 꼼꼼히 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물건 종류가 뭐예요? 주택이다. 그럼 제시된 조례 요율 그대로 적용하는 거 맞죠? 그럼 5천 이상 1억 미만은 지금 0.4%. 그럼 0.4%고 계산하면 20만 원 나왔죠? 한도액이 얼마? 30만 원. 그럼 한도액 범위로 들어왔네요. 그럼 일방임으로 정답 20만 원. 19만 원은 어떻게 하면 나와요? 70대 됐을 때. 월세 오파 70대 됐을 때. 쌍방으로 계산해버리면 38만 원 나오죠? 19만 원 때렸을 때. 내 쌍방 계산하면 또 40만 원 나옵니다. 됐습니까? 계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그리고 계산 문제 낼 때 추세가 상가나 오피나 토지 같은 거 물어봤을 때 이때는 요율 제시를 안 하는 게 추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만 시도조를 제시한다. 주택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요. 그래갖고 그저 25회 때인가 그랬다고 그랬죠. 25회 때. 물어보는 건 상가를 물어보면서 주택요율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그때. 치사하게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주에 그럼 보강할 수 있어요, 이거. 오후까지. 그냥 하자고요? 아니, 다음 주 문제 풀까지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못 풀어온 문제는, 못 풀어드린 지금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풀어와야 됩니다. 50분까지 풀었을 텐데 51번서부터 풀어봐야 되죠. 그리고 오늘 답지는 내일 여러분들 시험 보시나? 네. 답지를 어떡하지? 일단은 비치해놓으라 할게요. 비치해놓으라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하산해야 되겠네 진짜. 참나. 고생 많으셨고 마음들이 급하실 텐데 지금 감기 조심해야 되죠. 지금 아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막 쓰러져 가지고 그냥 입원하시고 막 그런 분들 나오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시험 이까이껏 해야지 그냥. 어쨌든 스트레스 쌓이는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